이게 어떻게 오답률 1등일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공부 경험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자꾸 내신 스타일로 진짜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스타일로 문학 공부하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일단은요, 지금 이게 오답률 1등이고 학생들이 보이는 제일 큰 문제가 그게 두 가지인데 자꾸 내신처럼 공부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외우려 그래. 물론 이제 외운 한 지문이 나오면 개이득이긴 하지. 왜? 한 지문을 공짜로 먹은 거잖아, 사실은. 이제 그러다가 대치 4대장 5개념 논란. 왜 그게 5개념이냐? 해석을 거꾸로 해준 게 왜 5개념이야? 뚝배기 다 터지고. 왜 그러고 있냐고, 진짜. 죄송해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외우면 뭐 할래? 외우는 능력 왜 묻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외우는 능력을 묻는 게 아니야. 암기 상태 묻는 게 아니야. 단지 꼼수인 거예요. 작품 정리하고 암기하는 건 꼼수라니까. 왜? 내가 외운 작품이, 내가 외운 해석이 나왔을 때 이득을 보기 위한 꼼수지 실력이냐, 암기가? 내신에서는 실력이지. 그게 점수니까. 수능에서는 그 작품 나올 확률이 뒤지게 떨어지고요. EBS 연계도 EBS에 출제된 거랑 다른 파트가 나와요. 선생님 다른 파트도 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전체 줄거리 외우고 있는데 일부만 발췌해서 냈더니 줄거리가 정반대야. 대표적으로 독짓는 늙은이. 출제된 작품의 주제는 예술원, 극보구지. 하지만 작품 전체 줄거리는 절망.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외우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선생님 저 인생에 답이 없고요. 저 문학은 그냥 인생 버릴게요. 근데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이거라서 해볼게요. 오케이, 하세요. 그건 인정. 근데 솔직히 지금 고3들은 공부도 많이 안 된 상태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니네 주변에 지금 애들 봐. 고3이 뭐 하고 있는지 좀 보세요. 좀 맨날 유튜브 보고 있고 인스타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냐고 진짜로. 인강 틀어놓고 옆에다가 롤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봐. 개념어 이런 거, 지엽적인 정보 이런 거, 사설이나 내신에서 변별력 높이려고 쓰는 문제 출제 방식이 역으로 끌리지 마세요. 지급법 알면 뭐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1도 의미 없어. 1은 의미 있다. 한 100 중에 1 정도 의미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봐. 문학교육을 왜 하냐?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국어라는 과목 이제는 정보 처리 도구적으로서 도구 교과로서 의미가 있는 거고, 감정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근데 그 감정이라는 거는 물론 다분히 여러분이 주관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훨씬 이유가 커요. 왜? 나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해봐. 예를 들면 내년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8강 갔어요. 빨간 옷 안 입을래? 야, 너만 파란색 옷 입을래? 너만 흰색 옷 입을래? 제정신 아니잖아. 물론 이제 관종이야. 내 유튜버야. 어그로 끌어야 돼. 어그로 끌면 조회수 나와서 돈 좀 빨 수 있어. 그런 인생을 살겠다면 오케이. 근데 수능에선 그런 인생 좋은 점수 안 줍니다. 빨간 옷 입고 있어. 나도 빨간 옷 입어야 돼. 사람들이 응원해. 나도 응원해야 돼. 사람들이 좋아해. 다 같이 좋아해야지. 그게 관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관계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정적 정보 처리는요, 인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평가원에서도 사회적인 간섭, 문학적인 간섭, 인간 관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감정 처리 능력을 묻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교육적으로도 유의미한 거지.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얘가 예를 들면 반사회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 얘만 또라이 같은 감정을 갖고 있어. 국가교육기관에서 굳이 그거를 조장할 필요는 없잖아. 혼자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교육적으로 가지면 좋을 만한 감정들을 길러주려고 노력하는 거고, 경험시키려고 노력하는 거고, 얘도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정답을 정해놓고 묻는 시험이니까 찾아가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다만 이제 제가 왜 얘에 대한 구조 처리를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하냐면, 이게 사실 맛이 좀 안 산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하도 모르니까 그걸 좀 해주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학작품, 시조 또는 뭐 고전작품, 서정, 장르 읽을 때 이런 정보 처리를 해야 되고, 플러스 고전은 소리 나는 대로 읽어주시고 속발음 해주시고 문맥이나
한자어 추론해주시고 플러스 더더욱 전형적이라고요. 과거니까. 주제는 이해 읽어주면 되는데 얘가 직접 안 드러나면 분위기나 상황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네 생각 묻는 게 아니라 문학적인 관습에서 바라봤을 때 그 사람 상황에 공감해봤을 때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봤을 때 어떤 주제, 정서, 감정일지를 읽으라는 거고 자 그러면 정보라는 건 구조 속에서 명확해지는 거니까 문장 구조는 신텍스 잡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부사, 서술어 같은 것들 명확하게 잡아보시고 작품 전체 차원에서는 촉발, 전환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심화될 수도 있고 집약될 수도 있는 이런 구조 변화 보시고 그런데 주제를 전개하는데 정보가치 높은 내용을 정리하는데 특이했던 중요했던 개념이나 전개 방식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고 예로 정답이 나올 확률은 13% 여기서 정답이 나올 확률은 87%라고 그랬었죠. 선생님 다 세봤다잉. 그 다음에 얘는 고전. 자 그러면 이 정보 처리를 해봤을 때 이 작품 어떻게 읽는 거냐. 자 한 가지 팁도 드렸었죠.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나라면 그 시절에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 이걸 해보는 거야. 그럼 봐봐. 언제요? 조선시대. 자, 봐봐. 조선시대 뭐가 있었냐면, 고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황제가 있고, 왕이 있는데, 사실, 황제 왕은 뭐 신과 같은 존재니까 못 건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 아래 뭐가 있어? 상공이 있고요. 제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우는 사실은 상공, 제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걸 몰라도 괜찮아. 뭐는 아냐, 우리가. 야,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배필은 알지. 배우자잖아요. 그럼 봐봐. 내가 배우자는 바라지 않아도 이런 배우자는 원했는데 이런 배우자를 꿈같이 만나버렸잖아. 얘를 바라진 않아도 얘를 원했는데 얘를 만나버렸잖아요. 신텍스 문장 구조다 보니까 명확해지죠. 이걸 굳이 내가 대꾸라고 표현하지 않을게. 유사 통사 구조 혹은 동일 통사 구조 반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 그런 거 전혀 안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야? 나는 서울대까지는 바라진 않아요. 아이 뭐 그건 아니야. 나 솔직히 양심은 있지. 그런데 조선시대 군자면 뭐냐? 이제 군자 후구라니까 호구하면 이제 뭐 요즘으로 치면 이제 흑우 뭐 이런 거 될 수 있는데 설마 군자 후구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군자잖아. 군자는 유교에서 뭔가 좀 진중하고 뭐 인격적이고 아이 뭐 난 적정으로 인서울 정도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만난 거야? 경박자. 박자가 가볍대요. 요즘은 이제 물론 이제 좀 텐션이 높고 사람이 진지충 소리가 붙으니까 진지충들 설명충들은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조선시대잖아. 야 조선시대 경박자면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문신 국밥, 건달, 양아치. 결혼해놓고 보니까 얘인 거야. 장안.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유흥가에 협객, 건달, 경박자, 양아치를 만난 거야. 됐어?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로 서울대까지는 안 바랍니다. 상공, 제후까지 내가 안 바라요. 군자 정도 됐으면, 인서울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이러네요. 현실이 뭐 같아? 꿈 같아. 그래서 얘는 배우자가 경박자고 이런 현실이 믿기 힘들어. 그 얘기야. 어떤 느낌인지 왔죠? 이 느낌으로 읽는 거야. 이 느낌으로. 지금 고전 배워서 뭐 할 거냐고. 아, 옛날 사람도 이런 생각이었겠구나. 지금 우리한테 유의하려면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계속. 선생님, 이런 거 뭐, 삼생, 원업, 월화, 연분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자, 부지런하게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두뇌 터트리지 않는다면 찾아 외우세요. 그런데 내가 수업 시간에 필기해주는 것만이라도 일단 하면서 뭔가 단어 뜻을 몰라서 자꾸 지장이 온다고 생각이 들면 기초 111 하면서 옛날 기출 지문들 정리하면서 모르는 단어 같은 거 찾아서 정리하시면 돼요. 요즘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찾아 정리하세요. 야, 10년 전이나 어휘책 만들어서 팔았지. 요즘은 인터넷 치면 네이버 뭐 지식사전 다 나오는데 뭘 그거 사전을 외우고 있어.
왜? 단어 뜻은 사람마다 알고 모르고야. 알겠어요? 그냥 사전 찾아 외우세요. 모르는 거 나올 때마다. 계속 볼게. 당시의 용심이 뭔지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해. 살얼음 디디는 듯. 근데 상황이 뭔가 좋진 않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건 읽어야지. 그리고 봐봐. 우리가 28 청춘은 인생 살면서 한 번은 들어보지 않았냐? 아, 선생님 틀 뭐 이러지 말고 제발.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틀 중에 틀이야. 35, 28. 15살이죠? 28. 16살이죠? 왜? 조선시대는 뭐 했으니까? 조혼했으니까. 아, 얘는 그러니까 언제? 15, 16살에 결혼했다는 얘기겠죠. 조선시대니까. 근데 천연 여질이 되게 예쁜 얼굴 얘기하는 건데 몰라도 돼. 이 얼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백년기약. 뭐 했어, 지금? 아, 결혼했구나. 연광. 해년자니까. 조물이 다시 했다. 시기가 많다. 조물주. 신이 시기를 하고. 연광. 광이 뭔지, 광, 빛광자. 연. 해자. 아, 빛이, 뭐, 해가? 시간이 빛처럼 빨리 갔다. 뭐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빨리 필기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쓸데없이 표현법 정리하고 있고 이해도 못하는 뜻 써가지고 외우고 있어봐야 실력 안 늘어. 그거는 그 작품 나왔을 때만 그냥 로또고 나머지 찍는 거야. 제발 인생을 로또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수능 로또 맞아서 내가 아는 작품 나왔네? 그러면 세 문제 1등급 올라갔네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근데 차라리 로또 맞을래요. 20억이 차라리 낫지. 세 문제 아는 지문 나왔다고 푸는 것보다는 그냥 로또 20억 맞는 게 훨씬 나아. 제발 인생을 그런 말도 안 되는 확률에 걸지 마세요. 계속 봅니다. 봄바람 가을물이 북 지나듯. 뭔가 자꾸 계절, 시간 이런 얘기하는 것 같거든? 그 이유는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지. 이렇게 됐대요. 설비엔 화는 몰라도, 야, 얼굴 안 짜겠잖아. 화. 꽃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눈설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되게 진짜 깨끗하고 눈같이 하얀 그런 몰라도 돼. 면목까지는 보니까 뭐래. 이게 좀 박살이 났대요. 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선시대. 여자들 다 히잡 쓰고 다니던 시대. 제발 2021년 대한민국의 남혐과 여혐의 어떤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제발 보지 말고 조선시대로 제발 보자고. 선생님 얼굴로 평가하시나요? 얼평하시나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이 지문이 이렇게 생겨먹어서 어쩌라고. 죄송해요. 어쩌라고가 아니라 조선시대는 그랬다. 절대 옳은 게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 이건 조선시대다. 조선시대에 누가 썼다? 헌안설원 쓰셨다. 헌안설원 누님께서 쓰셨다. 헌안설원 누님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어릴 땐 예뻤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왁구가 닭살났네 라고 하셨다. 내가 한 얘기 아니다. 내 얼굴 내가 봐도 누가 나를 게다가 좋아한다거나 몰라도 돼. 근데 여러분이 찾아서 정리하고 하세요. 근데 다시 봐봐. 우리가 이 게다라는 단어를 설령 모른다고 쳐도요. 지금 이게 박살이 났고 박살난 얼굴 내가 봐도 어느 님이 들어갈 말은 뭐겠냐. 보여요? 어느 님이 날 좋아하겠냐라고 하겠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옛날에는 더 그랬을 거 아니야. 왁구 가지고, 이제 얼굴 가지고, 외모 가지고. 분위기 또 싸하네요. 어쨌든 조선시대다. 조선시대에서는 얼굴 상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얼굴 상태가 과거에는 내가 어려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현자 가지고 박살이 나버렸고, 박살난 상태에서 누가 날 좋아하겠냐라고 자기의 지금 상황을 한탄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현실은 양아치 배우자. 그런데 지금 얼굴도 시간 지나면서 박살. 나의 상황이 이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려고 할까? 봅시다.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 곳. 옥창 절개 얘기하고 싶은 건가? 시간 얘기하고 싶은 건가? 근데 잘 보세요. 겨울밤, 여름밤, 삼춘하류 전부 다 계절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봐봐.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자, 내가 지금 성별은 남자지만 내가 전생에 헌안설원이었을 수도 있어. 내가 전생에 물론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여러분도 상상하고 싶진 않겠지만 전생에 내가 조선시대 여자로 태어났을 수도 있어. 그럼 봐봐.
거울을 봤어. 어우, 깜짝 놀래. 그러면 남편도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근데 봐. 조선시대 유교 탈레반에 히잡 쓰고 다녀야 되는 그 시절에 여성들한테 뭐가 낙이었겠어요? 그렇지. 남편 사랑받는 게 낙이었을 거고,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게 낙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딱 봐도 양아치가 술 먹고 놀러 다니겠지. 나랑 사랑하고 아이들 뭐 이렇게 키웠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행복이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 삼춘, 3월의 봄, 꽃도 피고 그런 좋은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봄에 그런 좋은 시절에 경치와 대상들이 시름이 없을 정도로 자연은 뭔가 되게 좋은 상황이지만 내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 아마 내 상황은 뭔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다 그런 얘기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한숨도 찌고 눈물도 속절없고 헤아림만 많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처리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이걸 하다 보면 여러분 지금 단계에 할 수 있는 최선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 느낌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뭐 다른 방법 있어요? 없잖아. 이 연습 계속 하라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이거 정리해 주는 게 여러분 못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눈높이에서 처리가 가능한 수준의 정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3월의 봄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호시절이 좋은 시절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경치와 사물들이 참 실험 없이 좋아 보인다라고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못하면 그게 이제 국어에서 상당히 힘든 상황인 거라서 기초 1, 2부터 차근차근 하시면서 빨리빨리 따라오시라고. 공부량 좀 쌓으시라고. 처음 힘들지 적응되면 할만합니다. 자, 그러니까 뭔 생각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뒤질까? 근데 죽기도 힘드네. 어떻게 할까? 슬플 때는 노래를 부르자. 코너 갔어요, 코너. 신호등, 이무진. 유명해졌던 그 프로그램이 옛날 노래 다시 부르는 그거였는데, 옛날 3, 40년 된 노래, 조용필이었나? 아무튼. 그 노래가 있어요. 꿈. 근데 거기에 구절이 아직도 딱 기억나. 슬플 때는 슬픈 노래를 불러.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슬프니까 슬픈 노래, 코인 노래만 가서 부르는 거예요, 이제. 뭐 백년아 이런 거 뭔지 모르겠고 녹기금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알겠어. 옥수, 옥 같은 손, 타는 수단. 내가 악기 좀 잘 다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내가 댄스 좀 한다. 소리가 옛 소리가 있다. 옛날에 노래 좀 잘하는 사람 노래도 있다. 내가 노래도 좀 잘한다. 요즘으로 치면은 내가 걸그룹까지는 안 돼도 걸그룹 연습생 정도는 된다. 되게 매력이 터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내가 매력 좀 있다. 근데 그럼 뭐 하냐고. 적막한데 상황 자체가. 누구 귀에 들리겠어? 누가 들어주겠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엄청 예쁘고 엄청 노래도 잘하고 엄청 춤도 잘 춰서 틱톡에 딱 올렸더니 조회수 10, 인스타에 올렸더니 조회수 5, 좋아요 1,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좋아요 2. 그런 느낌. 조선시대야. 내가 그만큼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타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 누구 귀에 들리겠냐고. 이해됐어요? 이 사람 뭐야? 이 얘기는 자신의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장이 터지는 것 같다. 내장이 작살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잠이나 자자, 꿈이나 꾸자. 라고 현실 도피하죠. 차라리 꿈이나 꿨으면. 근데 마지막에 뭐라 나와? 누가 또 나 잠을 깨? 불면증.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이거를 사실은 굳이 구조를 제가 잡고 싶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구조를 또 안 잡으면 뭔가 좀 정보를 느낌 있게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필기하고 사진 찍고 올려오세요.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 빨리빨리 필기하세요. 그래서 노래도 해봤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잡자면 촉발, 심화, 지박. 자, 근데 사실 이렇게 정리해서 하면 여러분은 되게 편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작품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면 더 편하겠죠. 근데 잘 들어. 그거 되게 잘못된 행동이야. 그 되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게. 선생님, 시중에 있는 모든 참고서와 모든 강사분들이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봐봐. 지금 이 작품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 전부예요. 맞죠? 얘를 인위적으로 한 문장으로 만드는 순간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난다고. 문제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되게 편해.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여기서 자꾸 선지를 연결을 지어야 돼. 이 과정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수능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 거냐? 이런 느낌인 거야. 너 이거 보이니? 너 이거 보이니? 너 이거 보이니? 이런 식이야. 무슨 얘기냐면 작품에서 주어진 정보가 100개라면 그 100개에서도 우리한테 주제 구조 좁혀서 20% 집중해서 처리했니? 좋아. 그 안에서 나는 이거 너가 처리했는지 묻고 싶어. 이거 너가 제대로 처리했는지 묻고 싶어. 이거 너가 제대로 처리했는지 묻고 싶어. 이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드렸던 이런 정보 처리 공식에 따라서 20%로 좁혀놓고 오면 정답 선지가 다 보이는데 굳이 이걸 어떤 인위적으로 정리하고 이상한 짓을 하다 보면 뭔가 왜곡이 생기면서 선지 매칭이 안 되면서 자꾸 선지 단어 OX 이지랄 하고 있는 거야. 맞겠니? 그러니까 오답률 1등 나오는 거라고요. 딱 이 톤의 매너로 잡아놔봐. 얼마나 쉬워지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야. 제 위에 누뜩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덕흔덕 잡아봐. 흔덕흔덕. 흔들흔들. 후루룩 삐쭉. 봐. 지금 이 사람도 뭔가 되게 슬픈 상황인데 굳이 슬픈 상황에 후루룩 삐쭉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원래 의성의태어는 웃음 유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린 조카들 있으면 거기서 깡총깡총만 해도 애들이 웃고 난리나. 원래 모르겠어요. 본능적인 것 같은데 자, 특이한 개념이죠. 의성의태어를 써가지고 뭔가 웃음 유발 효과를 노리는 거. 소나무도 이래. 버들도 이래. 나도 이래. 라고 지금 동질성도 엮어놨고. 하지만 어쨌든 뭔가 나의 님과 단절됨으로써 오는 혹은 이별됨으로써 오는 슬픈 감정은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정리하자면 얘도 님과의 단절이나 이별에서 오는 슬픈 감정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약간 결이 다르죠. 굳이 따지자면 이거야. 우리가 봐봐. 이별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도요. 크게 두 가지야. 우프다가 될 수도 있고요. 슬프다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가라는 작품은 슬프다 쪽으로 간 거고요. 나라는 작품은 우프다로 만든 거죠. 내가 질질 짜는 모습을 희화화하고 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인스타에 그런 거 요즘 느낌이 그런 느낌 되게 많잖아요. 이별 상황을 되게 웃기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졌는데 택도 없는 사연으로 헤어져가지고 인스타 막 캡처 올라오고 막 그런 거 많잖아. 그런 느낌. 사진 좀 올려주세요. 필기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000년 뒤에 여러분 후손들이 배울 고전 작품은 여러분이 오늘 인스타에 남긴 그 글이야. 페이스북에 남긴 그 글이라고. 유튜브에 남긴 그 영상이야. 틱톡에 남긴 제로투 댄스입니다. 그거야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거 없어요. 그럼 봐.
그걸 잡았잖아. 그럼 존나 쉬워져. 잘 보세요. 1번 문제. 자,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활용하여를 굳이 찾고 있다니까. 안 중요하다니까. 눈만 있어도 푸는 거잖아. 넘어가요. 근데 봐. 흘러가는 세월 되게 중요했죠.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상황 제시를 했으니까. 그리고 상황에서 자기 화자의 반응이 주제였으니까. 그러니까 주제 구조 정보가치 높은 내용을 보면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시각적이다. 시각적 심상이 C의 90%를 차지하니 얘는 매우 높은 확률로 나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스킵을 할 거예요. 그런데 뭐 정답이 없으면 이게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언제? 정답 없을 때 좁히고 발췌독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B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몰라 있는지 없는지 화자가 주목하는 계절 있죠? 얘나 거의 비슷했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표현했다. 이것도 되게 있을 법한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확신이 없는 이런 부분은 좀 이따가 정답 안 나왔을 때 발표도 갈 거라고. 그리고 C, 아까 나였죠? 발음이 비슷한 의성어, 의태어. 그렇죠. 특이한 표현 방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유사성 잡았죠? 자, 얘도 되게 정답률 높아 보이는데 근데 C가 그런지는 모르겠으니까 좀 이따가 정답이 안 나오면 A, B, C에서 그게 있었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 봐봐. A, B, 계절적 배경 맞아. 그래서 뭐 했어?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뭐 했어? 잠깐만. 지금 가작품에서 화자의 처지가 달라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박살나고 있어. 박살나고 있잖아. 달라진 게 없잖아. 이거 주제네. 이게 정답이겠네. 좁히고 발췌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정답 4번. 이런 느낌이라고. 아시겠어? 주제구조 좁히고 간다고 이렇게. 그럼 나온다고. 뭔 쓰잘데기 없는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찾고 있고 단어 반복하는 게 구절마다 행마다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인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뭐야? 허난서러. 유교 탈레반, 조선 탈레반, 히잡 쓰고 밖에도 못 나가다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집에서 양아치 남편 만나가지고 양아치 남편 나한테 관심도 없고 거울 보면서 한탄이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인생이. 시간 지나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뒤질까? 뒤지기도 힘드네. 슬플 땐 노래를 불러. 노래를 불렀는데 너 너무 노래 잘해. 그럼 뭐하냐고.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잠이나 자자. 꿈이나 꾸자. 자다 보니까 누가 또 나 깨워. 불면증이야. 환장하겠죠? 그 느낌이라고 지금.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 정도 느낌 잡으면 딱 정답 보이는 걸 뭘 열심히 분석하고 쓰고 외우냐고요. 그거 뭐 하려고. 진짜 뭐 할래. 근데 봐. 이 사람이 이런 감정을 우리가 알아두면 뭐가 도움이 되냐면 자,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껴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거야. 내가 되게 좋아하는 여자친구 또는 아내가 있는데 우리 아내나 여자친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가져다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가장이야. 그럼 막 돈만 벌어. 근데 우리 아내는 그것보다는 나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야. 나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맨날 거울 보고 요즘 나이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나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아내의 이런 마음을 알면 남편이 더 잘해줄 수도 있는 거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인생 살면서든 수능 문제 고득점 하기 위해서든 내가 남자든 여자든 이런 상황에 나를 들여 넣어보고 이런 감정을 가져보고 이해도 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 생각에 대한 이 사람 느낌에 대한 정서에 대한 공감이 된다면 앞으로 갈등도 더 없어질 거고 서로 사랑도 많이 할 거고 얼마나 해피해지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33번 기억이에요. 이제 이런 거 많이 낸다 그랬었잖아요. 둘 다 꿈이야. 근데 이제 기억은 뭐냐면 현실이 꿈이었으면이야. 야 씨발 남편이 양아치였네. 현실이 꿈이었으면 이게 기억에서 이 사람 생각이고 니은은 뭔데? 현실 도피야. 아유 차라리 꿈이나 꾸자. 됐죠? 기억. 아니 현실이 꿈이었어요. 기억이 흐릿한 게 아니야. 기억이 너무 선명해. 명확해. 야 이거 현실이 너무 좀 그런디? 혼란스러우는 맞는데 이쪽 틀렸고요. 2번 선지. 정답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선택한 방법 현실 도피로 꿈이나 꾸자. 정답 2번 끝.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쉽냐고. 살짝 올려주세요. 대망의 오답률 1등 34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 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증명이죠, 이게. 34번 같은 게 오답률 1등이라는 거는. 되게 쉬워요, 정말로. 자, 보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 얘기야. 되게 특이했고 설계도가 뭐냐. 둘 다 가나 공통적으로 이별이라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주제인 거야. 이별 상황에 대한 반응이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 좀 달라, 얘네는. 둘 다 슬프긴 슬픈데 얘는 우프고 얘는 슬퍼. 보이죠?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슬퍼. 얘는 소나무 보다가, 버드나무 보다가 우퍼. 발랄해요. 텐션 좋습니다. 자, 봅시다. 이별이라는 상황에 대해 보이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주죠. 한 명은 우프고 슬프고, 얘는 뭐야? 슬퍼. 자, 외부와 단절이라는 상황 던져주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얘는 슬퍼. 그리고 확장까지 한대. 나는요, 동질성을 발견해가지고 슬프지만 역시 마찬가지 우퍼. 얘는 슬픔을 확장으로 펼쳐내지만 얘는 거리를 둬가지고 이별에 대체한대. 그래서 보기를 보면 우프다는 뭐야? 슬프지만 슬프다와 거리두기를 한다는 얘기고, 얘는 슬프다와 거리가 좁혀져 버렸고, 이거 얘기예요 지금. 됐어? 그러면 여기 살짝 올려주세요. 뭐 하라는 걸까? 어떻게 하라는 걸까? 현재 보세요. 가에서 실소리 상해 울제는 자신의 슬픔 주변을 확장한 것을 보여주는 건, 자, 내가 얘기했다. 처리가 안 되면 하지 말라니까. 일단 스킵해요. 모르겠어, 나 솔직히 얘기하면. 난 여기가 중요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건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내용은 일단 보기에 있긴 한데, 이 내용도 지문에 있긴 한데 이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일단 넘어갈 거야. 근데 봐. 야, 이거는 기억난다. 이거는. 얘 지금 뭐 했어? 거의 노래와 댄스가 거의 걸그룹 연습생 수준이에요. 즉, 나는 매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매력이 되게 있는 사람인데 남편이나 남들이 못 봐요. 그러니까 미치겠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 이런 정서 반응이단 말이야. 근데 얘가 외부와 교감 거부라고요? 야,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은 방구석에서 혼자 기분 좋겠지, 이러면. 아무도 나한테 관심 안 가져주고. 근데 노래를 잘하면 뭐하냐. 아유, 적막해가지고 보는 사람도 없네라고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교감을 거부하려고, 아니면 안 봐주는 게 안타까워서. 후자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걸 어떻게 일치로 풀고 보기로 풀고 작품으로 풀래. 이건 뭐야. 내가 이 사람 감정이 되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허난서론이 되어봐야 하는 거야. 내가 허난서론이 되어보면, 야, 내가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데 보는 사람이 없네. 이 얘기야. 이 교감 거부니 이게. 이걸 왜 오답률 1등이냐고요. 심각하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왜? 서로의 감정을 몰라. 그러니까 DP 같은 영화 보고 이제 좀 군대 간 사람들의 고충을 좀 아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면 아이고, 그래, 알 것 같다. 그래, 너희 되게 힘들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갈등이 좀 이렇게 잦아들고 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감정과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보는 거지. 야, 반대로 봐봐. 내가 남성이지만 조선시대 여성화자의 이런 감정에 몰입이 돼봐.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여자친구한테, 우리 마누라한테 뭐라도 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좀 더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처음에는 꼴 보기 싫고 한 소리도 하고 싶더라도 에휴 라고 하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갈등이 이렇게 완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학교육을 하는 이유,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별게 아니에요. 사람 간의 관계는 이성적이잖아요. 되게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상처가 나요. 그렇게 되면. 나도 20대 이후에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거야. 평생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성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another gender 말고요. another gender 말고 이거 뇌수 여러분 뇌수 알죠? 뇌수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 친구네 우리 동네 친구네 안녕 이런 느낌이야. 근데 20살 이후가 되잖아요. 되게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럼 점점점 계산적이 됐잖아.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배신을 당한다는 생각을 해. 저 새끼가 나를 이용해 먹었다는 생각을 해. 그럼 감정이 닫힌다고 이제. 그런데 그조차도 감정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인 거야. 맞잖아. 문학 작품들에서 감정을 표출해놨고 옛날 사람들의 그런 감정, 요즘 사람들의 감정, 현대문학, 고전문학을 보면서 감정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감정에 대해서 알아가 보는 거라고. 근데 그게 대단히 어려울 게 아니야. 이 정도만 하면 그냥 답 다 나왔어. 얼마나 쉬워. 이게 오답률 1등이야 여러분. 야 아무리 그래도 2번은 아니지. 이 사람이 왜 외부와의 거부를 해. 노래도 막 하고 춤도 추고 코인 노래방 했지만 나 혼자 들으려고 코인 노래방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 야 그러면 유튜브나 틱톡이 그렇게 잘 될 이유가 있냐? 내가 그거 찍어가지고 올린 이유가 뭐야? 누구나 사람들은 약간은 관종이야. 약간은 남들이 나를 사랑하길 원하고 약간은 남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해.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기타도 잘 치고 옥수로 막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이러는데 아휴 적막한데 봐주는 사람이 없네. 어떻게 2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오답률 1등이다. 나는 심각하다고 봐요 이게. 왜? 자꾸 그냥 외워서 푸는 거야. 되겠냐고. 느낌 잘 잡으세요?